네, 11.8절은 Change of Variables in Multiple Integrals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환적분이에요. 그 고등학교 때 일변수 함수 가지고 치환적분 하잖아요. 그죠? 뭐 x에 대한 거를 뭐 u로 치환해, u나 t 같은 걸로 치환해 갖고 하면은 치환이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뭐 이중적분, 삼중적분에 대해서도 해보자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이해하면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뭔가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생겨. 그래서 우리 아까 가중치 같은 게 새로 막 등장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현상을 이해해보자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면에서는 XY 코디네이트를 R 세타로 바꾸면은 그래서 적분을 하면 뭐가 등장해요? R이 등장해서 그냥 DRD 세타가 아니라 RDRD 세타잖아요. 그 다음에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원기둥 좌표계에서도 R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 뭐가 등장해요? 공제곱 사인 파이가 등장하죠. 그거가 왜 등장하는가를 한번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건데, 원리는 그거잖아요. 좌표계를 바꾸면 뭔가 변화가 생겨서 그런 가중치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는 그런 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일변수 함수의 change of variables, 그러니까 변수 변환은 어떻게 됐죠? x라는 게 있어요. 원래 x라는 걸로 적분인데 이게 아주 식이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은 x를 gu라고 바꾸고 그거를 그러면은 f의 gu, g'(u), du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죠 우리가. 아니면은 더 다르게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도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fx를 f의 x, u로 바꿔서 이걸 u의 x에 대한 식을 u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dx를 어떻게 바꾸죠? 요런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du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는 거죠. 원래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ab라는 것이 cd라는 걸로 바뀌죠. 여기서 ab는 x를 관점으로 한 값이고 cd라는 거는 뭐를 관점으로 하는 값이에요? u를 기준으로 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럼 이걸 기본적인 질문은 이중적분, 삼중적분에서 이런 비슷한 걸 해보자. 그래서 구성을 얘기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평면에서 해보는 거예요. 평면에서 변수 변환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길게는 change of variables라고 말하기도 하고 짧게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해요. transformation은 그냥 함수,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쉽게 보면. 그 다음에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중적분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차원 공간으로 넘어가서 삼중적분에서 생각해보자.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change of variable, 변수를 바꾸면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뭐 1대1 함수를 생각하면 평면상에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t라는 게 있어요. t라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게요.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잖아요. 변화. 그냥 영어 뜻이 그죠? 뭔가 x, y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게 복잡하다. x, y를 표현하면 복잡할 때는 uv로 바꿔서 정의역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tuv가 x, y다. 라고 하는 거고, 뭐 보통 이렇게 쓰죠. x를 어떤 uv로라는 새로운 우리는 변수를 갖고 싶으면 g의 u, v 혹은 y는 h, u, 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이것도 뭔가 새로 GH가 뭐야 새로 왜 말을 만들지라는 게 힘들면 이렇게 쓰는 책들이 있어요. 그냥 x를 x인데 u하고 v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x의 u, v, y는 y의 u, v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가지 정의를 더 설명을 하면요. t가 아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는데 C1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번 미분 가능하고요. 한 번 편미분 가능하고 그 의미예요. 한 번 편미분 가능하고 한 번 편미분한 편미분들이 다 어떻다? 연속인 것까지 만족하면 C1이라 그래요.
다시 편미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된 결과가 다시 연속까지 돼야지 성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C1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이게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옛날에 평면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할 때 원래 엄밀한 제대로 된 정의는 뭐예요? 저평면을 그려가지고 그거랑 원래 함수값이 같은 건데 그거는 보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했던 게 뭐예요? 정리를 해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편도함수가 연속이면 된다. 미분 가능하다. 이걸 해갖고 이 조건을 계속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C1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다음에 t의 뭐 u1, v1이 x1, y1이라 그러면 요 값을 앞에 u1, v1의 이미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두 개의 포인트가 같은 걸로 가지 않으면 그 함수를 원투원 펑션이라고 하죠. 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라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러니까 어떤 함수고, 그다음에 원투원까지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뭐 C1까지도 만족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S라는 영역에서 R이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함수가 생기는 거죠. R이라는 세상은 X, Y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S라는 세상은 U, V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S가 정역이고 R이 치역이 되는 거죠. 치역 혹은 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반대로 가는 걸 말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때로는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계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서블이라는 말을 썼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요. 그 가중치 아까 그 R 뭐 로우 제곱 뭐 코사인 파이 아니 로우 제곱 사인 파이 뭐 이런 것들 계산할 때 그 가중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이 XY에서 면적하고 UV에서 면적에 B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 B를 주는 값이 뭐냐면 자코비안이라는 값인데요. 자코비안이라는 값은 XY라는 변수를 UV라는 변수로 이제 바꿀 때 이렇게 기호를 써요. dx, y 나누기 du, v 이거는 어떤 값이냐면은 이런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 행렬식을 계산한 값이에요. 행렬식은 요거는 일단 이해하죠. x, y가 행이고요. 그 다음에 u, v가 열이고 그러면 이렇게 행렬 만들 수 있잖아요. 편미분들이 이렇게 4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행렬을 정의했을 때 행렬식은 예 곱하기 예 빼기 예 곱하기 예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래 면적이 얼마나 뻥튀기가 됐느냐는 그거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왜 그런지는 뭐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A라는 면적이 있을 때 이것을 A라는 면적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실제 면적이죠. 실제 면적을 이 UV 세상에서의 면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 그림상으로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요. UV에서 이런 사각형의 값에서 어떤 가중치를 곱해줘야지 이 면적이 나오게 하는 그 값을 알고 싶은데 그 값이 바로 이 야코비안이라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면적, 오른쪽의 실제 세상에서의 면적은 왼쪽 세상, 정역 세상인 델타 U 곱하기 델타 V라는 사각형 면적에다가 이런 야코비안을 곱하면 근사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우리 그 극좌표계에서 R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이걸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파트 1이 끝났어요. 또 네.